독소전쟁에서 소련을 승리로 이끈 주역 IL-2 슈트르모비글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 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날아다니는 전차라는 별명이 붙은 IL-2 슈트르모빅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2차 대전기 소련하면 빼놓을 수 없는 T-3사가 지상에서 승리를 이끌었다면 오늘의 주인공은 하늘에서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1941년부터 1945년까지 총 생산량이 무려 36,000기가 넘는 IL-2는 역사상 가장 많이 생산된 군용기인데요. 날아다니는 전차 혹은 꼽추라는 별명으로 불린 IL-2는 소련군에게 있어선 희망, 독일군에게 있어선 절망이었습니다. 독일군은 IL-2를 흑사병이란 이름으로 부를 만큼 정말 두려워했죠. 한때 소련과 같은 편이었던 나토는 이런 IL-2에 짓다라는 뜻의 바크라는 코드명을 부여했습니다. 이런 IL-2를 살펴보기 위해선 2차 대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요. 1941년 6월 22일 독일이 소련을 침공하자 소련 지도부는 혼란에 빠집니다. 불가침 조약을 깰 거라 예상하지 못했던 소련 지도부는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았는데요. 당시 소련 공군도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칼을 갈고 온 루프트바페를 상대하기는 역부족이었죠. 하지만 소련 공군은 현대화 계획으로 새로운 항공기를 많이 개발하기는 했는데요. 하지만 그렇게 개발된 항공기가 공군에 인도되는 게 느리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수의 전투기, 공격기, 폭격기만이 독일에 맞서 싸울 수 있었는데요. 그 중에는 오늘의 주인공인 IL-2도 끼어 있었죠. 공격기라는 뜻의 슈트르모빅으로 불리는 IL-2는 1930년대 후반부터 개발됐는데요. 당시 소련의 군사 전문가들은 적 지상군을 효과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공격기가 필요하다고 임무와 말했습니다. 그래서 1938년 초에 항공기 설계의 도 같은 세르게이 일류신이 스탈린에게 공격기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는데요. 경쟁자가 하나도 없는 탓에 고민할 것도 없었던 스탈린은 일류신의 아이디어를 바로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1939년 10월 IL-2 시제기 2기가 만들어져서 시험비행을 했는데요. 시험비행까지 성공적으로 끝나자 IL-2는 곧바로 양산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그중 실제로 운용되는 건 고작 70기 뿐이었고 그보다 적은 20기만이 국경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IL-2는 독일이 소련을 침공한 지 5일 만에 첫 전투를 치르게 되었는데요. 1941년 6월 27일 IL-2 5기가 독일 기갑 및 수송부대를 공격한 거였죠. 하지만 IL-2는 활약할 수가 없었는데요. 최소한의 훈련만 받은 조종사들이 실전 경험이 풍부한 독일 전투기를 상대로 버틸 수가 없던 거였습니다. 게다가 IL-2를 격추하려고 독일 전투기가 따라붙으면 속도가 느려서 피할 수도 없었는데요. 이에 화가 난 한 조종사는 목숨 걸고 스탈린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그 내용은 한마디로 다음과 같습니다. IL-2를 2인승으로 재설계해서 기관 총수를 태워야 합니다. 스탈린은 조종사의 배짱이 마음에 들었는지 IL-2는 2인승으로 재설계됐지만 문제는 IL-2를 양산하기는 어렵다는 거였는데요. 그 이유는 생산 설비 대부분이 전선에서 떨어진 것으로 옮겨지고 있기 때문이었죠. 이유가 어찌됐든 IL-2가 양산되지 않자 분노한 스탈린은 생산 책임자에게 전보를 보냅니다. 너는 조국과 붉은 군대를 저버렸다. 너에게 IL-2를 생산하지 않을 용기는 있는 것 같구나. 붉은 군대는 숨쉬는 공기와 먹는 빵과 같은 IL-2가 필요하다. 이제부터 매일 IL-2를 생산하라. 정부의 인내심을 더는 시험하지 마라. IL-2 생산에 목매라. 이건 마지막 경고다. 이후 IL-2의 생산량은 급격하게 증가했는데요. 나무와 철이 혼합된 구조라 숙련된 노동자가 아니어도 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IL-2의 특징을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재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L-2는 전장 11.5m에 전폭 14.5m, 전고 4.2m이며 중량은 4.3톤에 최대 이륙 중량은 6.4톤이며 무장은 20mm 브야 기관포 2문에 7.6mm 슈카스 기관총 2정, 12.7mm 베레진 기관총 1정이고 최대 속도는 시속 415km에 항속거리는 720km입니다. 이런 IL-2의 가장 큰 특징은 날아다니는 전차에 걸맞은 방어력인데요. 엔진이 있는 기체 전방에 장갑판이 집중된 IL-2는 지독할 정도의 손상을 입어도 기어코 살아남아 바로 다음날 복귀할 수 있을 정도로 튼튼합니다. 이런 IL-2의 장갑판은 특수 합금으로 제작되었는데요. 이 때문에 기관총이나 20mm 대공포로는 IL-2를 격추할 수 없자 독일군은 콘크리트 비행기라는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게다가 1인승이었던 초기형과 달리 2인승으로 재설계된 IL-2는 조종사 뒤에 기관 총수를 태웠죠. 덕분에 독일 전투기에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게 된 IL-2는 생산량으로 슈투카를 찍어 눌렀습니다. 하지만 IL-2는 공격이 부정확하다는 무시 못할 약점이 있었는데요. 게다가 IL-2는 튼튼한 만큼 무거워서 탑재할 수 있는 무장도 제한됩니다. 그런데도 IL-2는 소련의 대규모 반격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는데요. 1942년 11월 말 수백 기의 IL-2가 스탈린그라드 근처에서 독일군을 포위하고 있는 아군을 지원하기 위해 배치되었습니다. 전투기의 호위를 받은 수백 기의 IL-2는 독일군 비행장 공습에 나서는데요. 나무 높이로 날아서 독일군의 눈을 피한 IL-2들은 독일군 비행장을 공습하는 데 성공했고 독일군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컸습니다. IL-2의 성공적인 공습으로 독일군은 72기나 되는 전투기를 잃었는데요. 1943년 여름 쿠르스크 전투에서 독일군은 IL-2의 공습으로 20분 만에 70대의 전차를 잃었습니다. 그만큼 IL-2의 활약은 대단했고 많은 조종사가 전과를 세울 수 있었죠. 그 중에는 IL-2의 탑승에 총 243회의 임무를 수행하고 1944년 말 독일군의 포로가 된 후 소련 영웅 금성훈장을 받은 안나 예고로바 중위와 같은 여성 조종사도 있었습니다. 또한 넬슨 스테파얀 중령은 53척의 선박, 80대의 전차, 600대의 장갑차, 27기의 항공기 등을 총 239회의 출격으로 격파했는데요. 스테파얀은 1944년 12월 대공포에 맞아 중상을 입자 그대로 독일 군함을 들이받아 수장시켰습니다. 장렬하게 전사한 스테파얀과 마찬가지로 소련 영웅 금성훈장을 받은 IL-2 편대 지휘관 레오니드 베다는 세바스토폴 전투에서 요충지를 공격하는 임무를 수행했는데요. 언덕에 있는 독일군 요충지로 이어지는 계곡을 6에서 9m라는 나무에 닿을 것 같은 높이로 난 덕분에 기습에 성공해 큰 피해를 줄 수 있었습니다. 이후 베다의 편대는 세바스토폴만에 있는 독일 선박과 비행장에 대한 공격에 투입되는데요. 비처럼 쏟아지는 대공포화에도 불구하고 베다의 편대는 많은 선박을 수장시키고 더 많은 항공기를 격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의외의 인물도 IL-2를 몰았는데요. 다름 아닌 스탈린의 차남 바실리 스탈린이었습니다. 총 26회 출격한 바실리는 독일 전투기를 격추하는 등 전과를 세우긴 했지만 아버지 백으로 20대의 공군 장성으로 진급하는데요. 하지만 아버지만 믿고 망나니같이 굴던 바실리는 결국 좌천되고 제대하는 엔딩을 맞이했고 술독에 빠져 살다 40세의 나이로 요절하고 맙니다. 하지만 IL-2가 선전하기만 한 건 아니었는데요. 1942년 봄부터 여름까지 IL-2는 24회 출격당 한 기 격추라는 상당히 높은 손실률을 달성했습니다. 특히 가장 치열했던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는 10에서 12회 출격당 1기로 급증했죠. 그리고 IL-2는 전차에 격추당하는 수모를 겪기도 했는데요. 티거 에이스로 유명한 오토 카리우스가 티거 전차의 주포로 지나가던 IL-2를 격추한 거였습니다. 물론 티거 전차의 주포가 원래 대공포이긴 했지만 포신 각도가 제한된 전차의 주포로 IL-2를 잡은 건 정말 대단한 일이기는 하죠. 그래도 IL-2는 1943년에 6,900번의 승리를, 1944년에는 7,300번의 승리를 거두었다고 하는데요. 물론 이 수치는 소련에서 과장한 걸 수도 있지만 IL-2의 손실량을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체 얼마나 많이 잃었냐고요? IL-2는 총 36,000기가 생산돼서 11,570기나 잃었습니다. 이는 소련 전체 전투기 손실의 30%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양인데요. 그런데도 IL-2는 소련에서 가장 우수하고 효과적인 무기라고 호평받았습니다. 확실히 IL-2는 독소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고 독일의 야망을 좌절시키는데 크게 이바지하긴 했죠. 이런 IL-2는 많이 생산된 만큼 냉전 시대까지 운용됐고 유럽 전역의 소련 동맹국에 증여되었는데요. 헝가리는 2차 대전 중에 IL-2 33기를 운용했고 불가리아는 1934년에 IL-2 120기를 받아서 1954년까지 운용했습니다. 그리고 1950에서 1953년에는 IL-2의 파생형인 IL-10을 북한이 운용했는데요. 북한이 운용한 IL-10은 더 강화된 23mm NS-23포 2문에 무유도 로켓 4발까지 장착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IL-2는 제트기 시대가 도래하자 자연스럽게 도태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렇다고 IL-2의 유산이 어디 간 건 아니라 수호이 25 같은 공격기가 그 역할을 물려받았고 그리고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IL-2는 러시아의 에어쇼에서 날아다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날아다니는 전차라는 별명이 붙은 IL-2 슈투르모빅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스토리였습니다.